자, 그래서 요번 시간은 페이지 153페이지 실전 모의 문제, 자,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여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새로 만들기 이렇게, 자,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저랑 같이 시험장이다 생각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녹화를 해가지고 시험장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고 가야 할 내용, 뭐 이런 주제로 내가 올릴 테니까 꼭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처음에 해줘야 될 일이, 열면은 시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시트를 3개를 만들어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1작업 시트 2를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제1작업 엔터 치시고요. 더하기 또 눌러서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엔터 더하기 눌러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엔터. 이렇게 일단 시트 3개 만들어 놓고 이름을 바꿔봅니다. 제1작업, 2작업, 3작업으로. 하셨어요? 아, 하셨으면요. 자, 이 제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공통적인 부분을 하기 전에 제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 그룹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화 하는 방법은 제1작업을 먼저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제3작업을 클릭을 하면 1, 2, 3작업 모두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룹화가 된 거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제1작업을 클릭을 하시고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제3작업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3가지가 흰색으로 다 되는데, 이러면 그룹화가 된 거고요.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상단에 통합문서 1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룹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첫 번째로 해줘야 할 일은 A열 있잖아요. A열을 열 넓이 몇으로 해요? 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한 그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에서 세 번째 열 넓이 누르셔가지고 1 쓰고 엔터 치시면 돼요. 1 쓰고 엔터 치시면은 열 넓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작업부터 3작업까지 공통으로 글꼴 가운데 정렬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쵸? 자, 그러기 위해서 전체를 선택을 하려면 왼쪽 상단 부분에요,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전체가 범위 지정이 돼요. 그쵸? 네, 요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자, 153페이지 첫 번째 조건 동그라미 눈으로 읽어보세요. 자, 눈으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급하다고 읽지도 않고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읽어보고 하셔야 돼. 바빠도 다 읽어볼 건 읽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굴림 11포인트 가운데 정렬하면 되죠. 해주세요. 여기다가 맑은 고딕 클릭을 하시고요. 굴림 엔터. 물론 제가 이렇게 직접 썼다 그래서 꼭 써야만 되는 건 아니고 뾰루지 눌러갖고 찾아도 돼요. 그리고 11포인트 기본이고요. 가운데 정렬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림하고 가운데 정렬만 하면 돼. 굴림하고 가운데 정렬. 됐죠? 자, 가운데 정렬. 자, 지난번에 가운데 정렬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내가 진짜. 이 전체가 하나가 돼버렸어. 깜짝 놀랐어. 자,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요. 네. 자,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해제하려면 뭐 눌러요? 해제하려면 지금 제2 작업을 한번 눌러. 제2 작업 한번 누르고요. 제1 작업 한번 눌러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제2 작업 한번 누르고 1 작업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흰색이 없어지고 상단에 그룹이라는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B2를 클릭해요. B2. B2를 클릭을 하시고 일단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저장 B2 클릭하고 저장할게요. 파일에 저장하기 해도 되고요. 요 디스켓 모양 눌러도 돼요. 파일 위에. 자, 파일 위에 요 디스켓 모양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시고요. 시험장 가면 이렇게 옆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ITQ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찾아보기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기 누르면은 이제 문서가 뜨는데요.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지독하게 많진 않고요. ITQ하고 몇 개 없어. 눈에 잘 보일 거야. 그래서 ITQ 폴더 있죠?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세요. 따다. 자, 여기다가 저장해야 돼요. 픽처로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여기다가 저장할 건데 아래쪽에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 한번 하세요. 클릭 한번 하고 수험 번호를 쓰세요. 진짜 수험 번호 아세요? 진짜 수험 번호. 수험표 있으신 분만 아실 텐데. 자, 수험표 20분. 이제 저는 수험 번호 저는 요걸로 그냥 할게요. 자, 저의 수험 번호는 요렇게 되고, 자, 다시 이름. 자, 이렇게 수험 번호 다시 이름. 자, 수험 번호 다시 이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수험 번호 7자리예요? 8자리예요? 8자리. 네. 수험 번호 다시 이름. 자, 2가지 보는 분들도 수험 번호 다시 이름 하시면 돼. 똑같이. 2개 똑같은 번호로. 했어요? 저장?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남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네? 남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ITQ 그거 눌렀는데. 네. 눌렀는데 뭐요? 민덕이라는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들어가게 생겼다는 건 뭐예요? 안 들어가면 되잖아. 너가 유형을 해서 안 들어가면 되지. 아니야, 그 상관없어. 그냥 저장하고. 아니, 그게 상관없는 거지, 그냥 상관없어요. 네, 그냥 보이는 거지, 뭐, 우리가 들어간 건 아니고. 네,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돼요, 이렇게. 수험번호 다시 이름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제 1작업, 뭐, 시간 날 때마다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안 물어봐.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꼭 요거 누르고, 여기에 답안 전송이 거스르게 있을 거야. 그럼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네,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없어. 네, 지금 없지. 지금 없어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다 하고. 네, 여러분이 작성한 거를 감독관 PC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감독관이 봤을 때 안 왔어.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하겠지. 왜 안 보냈냐고. 네. 네, 클릭만 하면 돼. 뭐 어려운 것도 없어. 클릭만 하면 돼요. 자, 또 얘기도 해줘. 뭐 보내기 눌러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줘요.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외웠던 거 있잖아요. 1, 2, 3 얼마로 하고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화면이 입력할 때 불편하니까 너무 작으면 조금씩 키워. 이렇게. 아셨죠? 조금씩 키우는 거 아시죠? 여기 더하기 눌러서. 많이 키워도 되고 적게 키워도 되고 그거는 시험 점수랑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할게요. 네,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1, 2, 3 1, 2, 3 드래그하고 오른쪽 버튼 핵 높이. 자, 핵 높이. 자, 얼마로 해줘요? 23.
23. 물론 꼭 23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외워놓고 가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냥 23, 엔터. 23, 엔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커지고, 4가 제일 커. 그쵸? 4행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행 높이. 그렇지. 제일 커요. 35. 4행은 35. 그리고 5행부터 14행까지. 그쵸? 5행부터 14행까지 오른쪽 버튼 얼마예요? 21. 요렇게 네, 요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미리 저는 이제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하면 마음이 편하더라고 이상하게. 요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B4부터 J14까지 그쵸? J14까지 자 드래그 거기 문제에 그렇게 돼 있어요. B4부터 J14까지 대부분 이렇게 돼. 네, 이게 정해져 있어. 네, 이렇게 하시고 모든 테두리 눌러주세요. 모든 테두리 눌러주세요. 모든 테두리. 그리고 기다리세요. 자, 모든 테두리 누르고 바깥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굵은 걸로. 그쵸? 이렇게 모든 테두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뾰루지 누르셔가지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 B5부터 J12까지 이렇게 B5부터 J12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굵은 바깥쪽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애, 요 모양을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찾지 말고 요 모양을 한 번 더 누르면 되고요. 딴 데 클릭. 이러면은 대충 잡았잖아요. 그쵸? 대충 잡고 자 그러면은 자 거기 자 동그라미 조건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제목 도형 사다리꼴이라고 나오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으로 하고 상반기 주말근무 현황으로 하고요.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거 먼저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저보다 잘할 것 같아. 파워포인트 많이 하셔가지고 삽입에 일러스트 도형에 자 사다리꼴은 이제 그 기본 도형의 중간에 있어. 기본 도형 첫 번째 줄 중간. 기본 도형 첫 번째 줄 중간 눌러가지고 자 누르셔가지고 자 이거 그리실 때도 이제 책이랑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자 그리실 때도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보세요.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요렇게 여기서 저도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G까지 요렇게 꼭 뭐 정확하게 안 맞아도 되고 비슷하게 이렇게 G열 중간까지 이렇게 오게 하시고 그리고 도형 사다리꼴 이렇게 하시고 채우기는 노랑이래요. 도형 채우기 들어가가지고 노랑 도형 채우기 들어가서 노랑 그리고 글씨는 굴림 24 가운데 정렬 할게요. 홈 들어가서 굴림 24 가운데 정렬 굴림 24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자 이렇게 해주세요. 굴림 24 검정색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 이거는 뭐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해야지. 이거는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해야지.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림자는 쉐이프 형식의 도형 효과 그림자 쉐이프 형식의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아 굵게도 있나? 굵게도 있네. 어유 틀릴 뻔했어요. 굵게를 안 했어. 여러분들 굵게 안 하면 틀리지, 그쵸? 이게 저 빼먹으면 안 돼요. 굵게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볼펜 가지고서 이렇게 그 한 거는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자 동그라미 치면서 해. 뭐 빼먹으면 안 되니까. 본인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빼먹은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력을 한번 해주세요. 요거 그림 복사는 이따가 할 거니까 입력을 먼저 해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셀에 두 줄 이상 한 줄 쓰고 Alt 엔터. 네, 이렇게 이제 입력을 잘 하시고요. 요 아래쪽에 대각선 주는 거랑 색깔 여기 주는 거 할게요.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고, 자, 대각선 주는 거 클릭하시고요. 대각선은 셀 서식에서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셀 서식 들어가는 거는 요것도 셀 서식, 요것도 셀 서식, 요것도 셀 서식. 자, 요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셀 서식 요 중에 하나 눌러주세요. 자, 하나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테두리를 들어가시면 돼요. 테두리 들어가셔가지고, 자, 대각선 하나, 대각선 둘, 요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각선 하나, 대각선 둘, 요렇게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색깔 주는 거 사원명 클릭한 다음에 노란색 클릭 한번 해주시고, 주황. 죄송해요. 자, 주황색이네. 그죠? 주황색. 근무수당도 주황색. 이렇게. 페인트 통이에요. 페인트 통. 자, 주황색은 페인트 통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하고 요거 그림. 자, 여기 그 결제창 만드는 것만 한번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결제창 만드는 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창 만들 때는 옆으로 가가지고 L3부터 자, 5, 4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결제창 만들 때. 자, 결제창 만들 때는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외워두시고 모든 테두리 하셔야 돼요. L3부터 5, 4까지 드래그 하시고 모든 테두리 자 모든 테두리 하시고요. 그리고 L3부터 L4까지 드래그 해가지고 병합해야 돼요. 병합을 하고 얘가 너무 넓으니까 줄여줘야 돼. 그래서 L하고 M 사이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결 Alt 엔터 J 엔터 이렇게 하시고 위에다가 담당 옆으로 가서 대리 옆으로 가서 팀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요렇게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 홈 밑에 뾰루지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 뾰루지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 그러면 뭐가 하나가 뜨거든요.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 자, 그리고 붙여넣기 위에 아이콘 종이 2장짜리 아이콘을 눌러 주시고요. 얘를 옮기면 돼요. 이제 이렇게 아이콘 한번 누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옮겨 주세요.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알아서 조절하시고 그리고 L부터 5까지를 드래그 하셔야 돼. L부터 5까지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버튼 삭제하셔야 돼요. 델리트 키가 아니라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자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네. 위에 끌어당기기 전에 아이콘 어느 거 누르셨어요, 선생님? 네? 붙여넣기 아이콘 누르신 거예요, 위에? 요거. 안 눌렀어요. 요거. 예. 네. 여기까지 하고 저장 버튼 누르세요. 좀 이따가 할게요.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153페이지 조건에 첫 번째 동그라미 했고, 두 번째 동그라미 제목 했고, 세 번째 동그라미 결제란 했고, 네 번째 동그라미 색깔 주는 거 했고, 그래서 다섯 번째 동그라미 유효성 검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사업명이 선택되도록 표시하세요. 그래서 여기 H14셀 여기에 아무것도 글씨가 써져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에 글씨가 써져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글씨 지우시고 여기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은 데이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들어가세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찾으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요. 무조건 제한 대상은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해주셔야 돼요. 모든 값을 눌러서 목록으로 바꿔주세요. 자, 어떤 목록인지 요 원본에다가 드래그를 해줘야 되는데 이 목록으로 바꿔주고 아래 원본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자, 원본 아래쪽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어떤 원본이냐면은 여기에는 사업명이 들어가야 돼요. 옆에 있는 이 주황색 사업명 요거 범위를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준부터 이은주까지 드래그. 최서준부터 이은주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자, 드래그 해주시고 확인하시면 요렇게 옆에 뾰루지가 하나 딸랑 달라오는데
자, 요거를 누르셔가지고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최서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이에요. 클릭해가지고 최서준 맞춰주는 거. 자,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 조건이 됐고요. 바로 밑에 셀 서식 G5에서 G12 영역에 그러면 드래그 하는 거죠. G5에서 G12 드래그 이렇게 6부터 6까지 드래그 이렇게 하시고 숫자 뒤에 시간을 표시하세요. 옆에 6시간 이렇게 써 있네. 그러면 셀 서식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홈에 들어가셔가지고 홈 눌러주시고요. 요 뾰루지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세요. 자, 셀 서식을 들어가십니다. 요런 거 눌러가지고 셀 서식을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면 자, 여기에 표시 형식 첫 번째 칸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0으로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0. 자, 이제 숫자일 때는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문자일 때는 이제 골뱅이를 하셔야 돼요. 골뱅이. 요거는 컴알에서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지금 얘처럼 숫자일 때가 거의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컴알에서는 문자일 때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문자는 골뱅이 하고 뒤에다 이제 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시간이라고 쓰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무조건 요것만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0 뒤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시간이라고 쓰시면 돼. 썼어요? 쓰면은 위에 이제 요렇게 보기가 이렇게 보여요. 만약에 시간이 아니라 영어다 그러면 쌍따옴표 안에 해주셔야 돼요. 영어면 쌍따옴표 안에 지금은 이제 시간이라고 하고 확인해 주시면은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그 D5에서 D12 드래그 부서로 이름 정의 하세요. 이름 정의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먼저 드래그 알려준 대로 드래그 하시고 여기 왼쪽에 여기가 이름 상자라 그랬어요. 여기가 이름 상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부서 엔터 안 치면 이름 정의가 안 돼요. 부서 엔터 이렇게 치시면 돼요. 부서 엔터 이렇게 부서 엔터. 이제 틀린 거 쓰지 말고 정확하게 부서라고 됐을 때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0점. 자, 여기까지가 100점이고요. 요 선은 없앨게요. 그 선. 보기 들어가서 요 선 요거 눈금선 해제. 보기 들어가서 눈금선 해제. 보기 들어가서 눈금선 해제. 보기 들어가서 눈금선 해제. 보기 들어가서 눈금선 해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153페이지 하단 조건부 서식부터 하라 그랬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이제 7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7번, 6번, 4번, 3번 요것만 해볼게요. 일단 7번, 6번, 4번, 3번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함수를 보면 돼. 함수. 자, 일단 조건부 서식부터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네. 막대 스타일이네. 자, 거기 볼게요. 7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근무수당의 세례 밑줄 데이터 막대 스타일. 자, 만약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이라는 말이 없고 행전체라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행전체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데이터 막대 스타일이니까 자 아니야. 일단 문제를 제가 두 개를 낼게요. 두 개. 자, 제가 문제를 두 개를 낼게요. 근무수당이 음, 근무수당이 6만 원 이상만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그냥 지워서 한 거예요. 수당이 6만 원 이상일 때, 자, 글자색 파랑 굵게, 요렇게 하는 거를, 자, 이거를요, 그냥 여기 아래쪽에다가 그냥, 일단 제가 요거를 이렇게 굵게 하라고, 행전체로 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무수당이 6만 원 이상일 때 글자색을 파랑 굵게로 하세요라고 나왔어, 문제. 행전체 글자색 파랑 굵게로 하세요. 행전체 집어넣을까? 행전체 글자 파랑. 행전체라는 말이 꼭 들어가니까 원래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1대 행전체 글자색 파랑 굵게로 하세요라는 문제야. 자, 요 문제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일 때 주하고 메모 표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여기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행전체라고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드래그 해주시고 자, 행전체가 잘 나오니까 자,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뭐 눌러요? 행전체면 뭐 눌러? 세규칙 눌러야 돼. 세규칙. 자, 세규칙 눌러야 돼요. 세규칙 눌러주시고 그리고 문제 여기 앞에 수식을 이용하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수식을 이용해서 자, 수식을 이용해서를 눌러줍니다. 수식을 이용해서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다가 클릭을 하세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클릭. 자, 아래쪽에다가 클릭을 하셔가지고 조건부 서식.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식을 사용해서 그 아래쪽에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했어요? 자, 그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근무수당이 6만 원 이상 그러면은 무슨 근무수당이냐면은 첫 번째 근무수당 있죠? 5만 2천 원. 요 첫 번째 근무수당을 누르셔야 돼요. 지금 보시고 계세요? 지금 뭐 어떤 거 하시는데 지금. 네. 네. 첫 번째 근무수당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근무수당. 누르고 F4를 몇 번 해요? 두 번. F4 두 번. 자,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F4 두 번을 하면 달러가 이렇게 앞에만 들어가요. 달러가 이렇게 앞에만 들어간다는 이유는 행전체란 뜻이야. 그래야 이따가 한 줄이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자, 하시고요. 저 이상이다 6만 원 이걸 표시해야 돼. 이상이면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요. 6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렇게 해 주셔야 돼. 요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첫 번째 근무수당 클릭하고 F4 두 번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6만 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서식 들어가서, 자, 이 조건이 맞으면 굵게 색깔은 파랑, 요렇게 색깔은 파랑. 얘가 파랑인지 이거는 진한 파랑, 얘가 파랑. 자, 얘가 파랑이에요. 얘가 파랑. 마우스 올려놓으면 나와요. 그래서 항상 표준색에서 파랑. 그래서 이렇게 굵게 파랑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확인 요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6만원 이상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쵸? 요런 문제. 행전체라는 문제.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나오면 조건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근무수당이 6만원 이상이니 맞으면 서식 들어가서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아직 숫자하고 날짜는 오른쪽 정렬인데, 오른쪽 정렬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이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정렬. 자, 오른쪽 정렬 해주시는데, 딱 안 붙었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나이가 26살인데 책은요 약간 여기가 벌어졌어. 우리는 딱 붙고, 그쵸?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다시 가운데 정렬하세요. 네, 다시 가운데. 날짜는 그냥 놔두세요. 날짜는 그냥 놔두고 요 숫자 드래그 해가지고, 자, 이렇게 따로 떨어진 거는 사실 이거 눌러서 그래. 쉼표 스타일. 요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쉼표 스타일을 누르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붙어요. 지가. 네, 지가 오른쪽으로 붙어요. 오른쪽으로. 요렇게 하시면 얘가 오른쪽 정렬이 된 건데, 사실 명확하게 하려면 얘를 눌러줘야지. 오른쪽 정렬을. 근데 오른쪽 정렬 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거기 문제를 보시면은 숫자 회계를 오른쪽 정렬하고, 날짜는 특별히 만지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날짜는 그대로 놔두세요. 예, 날짜는 그대로 원래 날짜도 숫자긴 한데 여기서 만지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날짜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리고 자, 여기 근무 시간 있잖아요. 근무 시간. 얘를 오른쪽 정렬. 자, 오른쪽 정렬 하세요. 자, 오른쪽 정렬을 하세요.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근무수당, 얘는 요 쉼표 스타일 해줘야 돼. 쉼표. 천 단위마다 쉼표 들어갔으니까. 쉼표 스타일 해주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이 나이 같은 경우는 숫자인데, 오른쪽 정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면 얘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대로 놔두고, 떨어져 있으면은 이 회계를 주세요. 원래 회계는 아닌데, 원래 요게 회계거든요. 쉼표가. 안 붙었으니까, 네, 요렇게 회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문제가 7번 데이터 막대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막대 문제. 조건부 서식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많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 막대로 나오는 경우는 가끔 한 번씩, 근무수당이 밑줄 한번 치시고, 근무수당이 밑줄, 데이터 막대 스타일 연한 파랑 밑줄, 데이터 막대 스타일 연한 파랑 밑줄, 최소값 최대값 뭐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면 돼. 근무수당 드래그 한번 하시고, 여기까지 근무수당 드래그 하시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 아니다. 데이터 막대. 데이터 막대에서 자, 연안파랑이 얘긴 하네. 그쵸? 자, 요거 눌러가지고요. 연안파랑이 얘긴 해요. 근데 첫 번째 눌러도 되고. 자, 요렇게 연안파랑이 얘예요. 요거 이제 눌러주시면은 데이터 막대의 요 연안파랑 단색 채우기에서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규칙 관리 해주셔야 돼. 규칙 관리. 규칙 관리 들어가서 규칙 편집. 규칙 관리 들어가서 규칙 편집.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최소로 바꾸고 여기를 최대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를 연안파랑으로 얘가 연안파랑이면 그냥 놔두고 요것만 해주세요. 최소 최대로 최소 최대 요거는 이제 연안파랑 요거 연안파랑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데이터 막대는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에 있어요. 자, 여기에 데이터 막대에 여기 홈 들어가야 돼. 홈이요. 조건부 서식 누르면 있어요. 조건부 서식.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 먼저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6번 브이로그업은 맨날 나오니까 자, 브이로그업이 여기에요. 브이로그업이 여기에요. 공식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14 세례 선택한 사업명 H14가 얘예요. 최서준 선택한 사업명의 근무수당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는 VL 이렇게 는 VL 한 다음에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는 VL 하고 탭. 자, 는 VL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괄호가 열리면서 자, 이제 제일 먼저 옆에 있는 최서준 얘를 클릭하셔야 돼. 옆에 있는 최서준이 주인공이에요. 최서준을 클릭을 해주시고 최서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콤마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최서준부터 오른쪽 끝까지 드래그 하시면 돼요. 최서준부터 오른쪽 끝까지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자, 요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준부터 드래그 하셔야 돼요. 최서준부터 드래그. 그 다음에 콤마 한 번 더 찍고 자, 여기 콜롬 인덱스 넘버 그래서 그 근무수당이 몇 번째 칸에 있니 그거고 지금 근무수당 구하려고 하는데 근무수당이 몇 번째 열에 있니 최서준부터 드래그 했으니까 최서준부터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무수당이 6번째 있기 때문에 6이라고 써야 돼. 6. 근무수당이 6번째 있기 때문에 6.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정확히 일치 따닥. 정확히 일치에다가 대고서 따닥. 정확히 일치에다 대고서 따닥 한 다음에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52,000원. 얘를 다른 애로 바꾸면 다른 애
다른 애 거가 나와요. 자, 이렇게 브이로그. 자, 브이로그. 그 다음에 5번도 쉽기는 한데 5번보다 4번보다 3번 먼저 할게요. 이 맥스 함수가 제일 쉬우니까 최대 근무 시간. 자, 그래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최대 근무 시간 여기다 클릭하시고 는 맥스 쓰래요. max 탭 최대값을 구해라. 근무수당의 최대값. 맥스 가로 열고 근무수당을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수당 52,000원. 아이, 근무시간. 그러네요. 근무시간은 6시간부터 6시간 여기까지 드래그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9시간이 제일 많이 한 시간이네. 9시간.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제일 많은 시간이 9시간이에요. 엔터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치시면 가로 닫고 엔터 쳐도 되고 그냥 엔터 쳐도 되고 하면은 9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는 맥스 드래그, 는 맥스 탭 드래그. 자, 그 다음에 4번 할게요. 4번은 통합부서의 근무수당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데 d애벌레 함수 이용하래요. 그래서 d애벌레 이용해 볼게요. 는 한 다음에 dav 이렇게. 자, dav 하면은 이제 3개. 자, 요거 d에버러지만 나와요. 3글자 입력하면. d에버러지. 자, d에버러지 나오면 탭 누르시고요. 하여튼 D자 들어가는 함수는 다 똑같다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고, 필드는 여기 두 번째 근무수당이 필드고, 클라이테리아 조건은 홍보부서 첫 번째 나온 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거 조건, 요거 필드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조건, 필드.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표의 전체 범위니까 여기 사원 코드 주황색부터 여기까지 해도 되고, 뭐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해도 되고 여기까지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전체 범위 드래그하고 콤마 필드는 여기 두 번째 나온 근무수당. 그래서 근무수당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무수당. 자, 그래서 근무수당을 클릭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콤마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이 홍보부여야 돼요. 홍보부. 자, 조건이 홍보부여야 돼요. 자, 자, 그래서 부서가 홍보부니까 요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항상 두 개야. 항상 두 개. 필드만 한 개예요, 여러분들. 필드만 한 개고 나머지는 다 드래그 하셔야 돼요. 필드만 한 개고 나머지 다 드래그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구했으니까 엔터 한번 칠게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평균이니까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평균이니까 소수점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D 에버러지 뭐 D 카운트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렇게 심플하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얘처럼 한번 보세요. 4번 한번 보세요.
홍보부서 근무수당의 평균인데 올림 동그라미 올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밑줄 1,000원 단위까지 밑줄. 자, 올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라운드 업이에요. 업이 올릴 때 사용하는 함수. 라운드 업을 이용을 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세요라고 나오는데 1,000원 단위까지 위에다가 1,000원 단위까지 위에다가 0 3개를 붙여요. 0 3개. 0 3개. 1,000원 단위 위에다가 0 3개.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한번 하세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자, 요거 수정하려면은 여기서도 수정해도 되고요. 여기 2번 따닥 한번 해보세요. 2번 따닥. 따닥 하면은 다시 이렇게 수정 상태로 오는데, 이 평균값을 반올림하래요. 그래서 여기 D자 앞에다가 클릭하시고,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클릭을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자, 여기 D자 앞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자, 거기 나오는 함수를 써야 돼. 라운드 업이라고. R5만 쓰세요. R5만 쓰세요. R5만 쓰면은 아래 방향키 2번 하나 둘 그러면은 라운드 올림하라 그랬죠? 아래 한 번 더 라운드 업 올림하라 그랬기 때문에 라운드 업, 내림하면 라운드 다운. 자, 라운드 업 하시고 탭 한번 눌러주시고, 자, 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D 에버러지에 있는 내용이, 자, 끝에 콤마 한번 찍고요. 끝에 콤마 한번 찍고 여기다 콤마 한번 찍고, 지금 거기 그 12,345.6인데 그거를 1000단위까지 구하면 13,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 13,000 밑에다가 0 3개라고 쓰세요. 13,000 밑에다가 0 3개.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콤마 한 다음에, 그리고 0 3개 옆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쓰세요. 마이너스 3. 0이 3개면 마이너스 3, 0이 4개면 마이너스 4. 자, 그 책에다가 쓰는 거예요. 책에다가 자, 13,000 밑에 0 3개라고 쓰시고 밑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쓰세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콤마하고 마이너스 3을 써야 돼요. 마이너스 3이 0 3개까지 반올림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0 3개까지 반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네, 1000단위까지 반올림 해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은 65,000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앞에 콤마 해. 부분 기호를 해야지. 얘가 D 에버러지는 아니니까. 자, 0 3개가 마이너스 3이에요. 0 3개가. 0 3개를 만들어라가 마이너스 3이야. 자, 간격을 좀 띄워줄게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좀 띄워줄게.
여기도 좀 띄워줄게. 헷갈리니까. 이제 콤마 했어요, 이거? 네네 했는데. 다시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D 에버러지만 나올 때는 그냥 요것만 요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라운드업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혹시라도 나오면, 라운드업이 뭐냐면, 이 평균은요, 소수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라운드업을 써요. 업은 올릴 때 쓰는 거야. 그리고 함수 알려줘. 라운드업 쓰라고. 그러면 이제 맨 앞에다가 라운드업하고 가로 열고 D 에벌레 함수 쓰는 거예요. 라운드 생각하지 말고 D 에버러지 함수 쓰고 가로 닫고 콤마 한 다음에 0이 3개면 마이너스 3, 0이 2개면 마이너스 2, 0이 하나면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돼요. 요 괄호를 안 닫고 엔터 치면 조금 아까처럼 그런 에러가 아니라 알려주는 거지. 수정할까요? 뭐 이렇게 알려주면 엔터 치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네, 어려우면 D 에버러지라도 알아두세요. D자 들어간 함수라도 알아두세요. 라운드업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함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 다 하고 시간이 남을 때 도전 한번 해보는 거죠. 다 하고 여기까지 요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은 한 160 정도 되는 거죠. 160점 정도.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다 할 생각 하지 말고 바로 이 작업 넘어가야 돼요. 요거 어려우면 하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제 2 작업 들어가서 154페이지 보세요. 154페이지. 자, 그래서 엑셀은 요거 이제 그 고급 필터 표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목표값 찾기가 먼저 나오고 고급 필터가 나오거나 그래서 고급 필터는 공통이고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연속 3번 나왔으니까 연속으로 이게 계속 요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사를 먼저 하라고 나와요. 맨 꼭대기에 154페이지 제 1작업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 이렇게 복사 여기까지 복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눌러 주시고요. 자, 복사를 누르고 제2작업 가가지고 B2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자, B2에다가 클릭하시고 자, 붙여넣기 먼저 누르는 거예요. 얘부터. 자, 얘부터 먼저 클릭을 하시고 자, 붙여넣기 아래쪽에 옵션 요거 눌러주시고요. 붙여넣기 옵션 눌러줘서 열넓이 유지를 누르셔야 돼요. 열넓이 유지 이렇게 열넓이 유지를 2번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고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복사를 해 주시고 자, 고급 필터 문제 보세요. 154페이지 조건에 자, 부서가 기획 위에다가 조건 1이라고 쓰세요. 조건 1 그리고 이거나 동그라미 자, 이거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근무일이 2023년 3월 1일 이전 위에다가 쓰세요. 조건 2 자, 이 2개의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자, 이 2개의 조건을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먼저 부서가 기획 이거 부서 클릭을 하시고 복사 자, 부서 클릭하시고 복사 어디다가 붙여넣냐면은 조건 범위는 B13에 하세요라고 써있어. B13 여기다가 조건 범위가 여기서부터래요. 여기다 이제 클릭하시고 B13에다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 요렇게 네, 붙여넣기 요렇게
그리고 기획이니까 아래쪽에다가 기획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복사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여기 기획이라고 있잖아요. 기획을 클릭하시고 복사. 아래쪽에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이렇게. 네, 요렇게 일단 만들어 주세요. 자, 복사하고 붙여넣기로. 웬만하면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세요. 직접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조건이 근무일이 그랬어요. 이제 근무일을 여기다가 복사해야 돼. 근무일. 근무일 클릭하시고 복사. 그리고 부서 옆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항상 같은 라인에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조건은 만약에 여기다가 쓰면은 이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뭐이면서 관계. 근데 지금처럼 이거나 관계는 여기다 써야 돼. 자, 이거나 관계는 라인이 서로 달라야 돼요. 이거나라고 나오면 여기다 써야 돼요. 자, 이거나라고 나오면 라인이 서로 다르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것만 필터링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거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2023 3-31 이전 해당일 포함이라고 써 있는데 이전이면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하고 2023-03-31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자, 이전이다. 2023-3-31 그러고 이전인데 이 해당일 포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는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일 포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는이 들어가요. 요거를 이거나라고 했으니까 서로 라인 다르게. 이면서라고 하면 같은 라인에. 자, 요렇게 조건 요거 만들어 주는 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고급 필터 오른쪽 끝에 사원 코드 밑줄, 사원명 밑줄, 근무 시간 밑줄, 근무 수당 밑줄 요 네 개를 복사 위치에다가 먼저 복사를 해놔야 돼요. 요 네 개를. 그래서 사원 코드, 사원명, 사원 코드, 사원명 두 개 드래그, 두 개 드래그 하시고요. 두 개 드래그 하시고 두 번째 거 선택할 때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근무 시간, 근무 수당. 근무 시간, 근무 수당. 만약에 한 개 한 개 있으면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자,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근무 시간, 근무 수당.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복사 위치가 B18이래. B18 클릭을 하시고 붙여넣기. B18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 자, 요러면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고급 필터 할 준비. 조건 있고 출력할 내용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 요 원본에다가 뭐 클릭만 해도 되고 드래그 해도 되고요. 드래그 해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아니면 클릭을 하든가 데이터 들어가서 고급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 들어가서 고급. 데이터 들어가서 고급.
자, 자, 이거 다른 장소로 복사하세요. 무조건 다른 장소로 복사하고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건들지 말고 조건 범위 옆에 클릭 한번 하시고요. 조건 범위 옆에 클릭 한번 하시고 이 네 개의 조건을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이거 드래그를 하려고 이거 만든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조건 드래그 하시고 복사 위치 옆에다가 클릭하시고 복사 위치 옆에다 클릭하시고 자, 지금 복사했던 거 요 네 개를 드래그 하세요. 자, 지금 복사했던 거 요거 네 개를 드래그. 자, 복사 위치는 요 네 개 드래그.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면 이제 정상으로 했으면 이렇게 잘 나오겠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이게 고급 필터고 이제 표소식만 하면 되는데 표소식은 여기 결과를 드래그 하래요. 결과를 드래그 한 다음에 채우기 없음으로 하래요. 채우기 없음. 홈에 있어요. 홈에 드래그 한 다음에 홈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 자, 채우기 없음 하시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6 하래요. 표 스타일 보통 6. 표 스타일은 요거예요. 표소식. 조건부 서식 옆에 표소식 있어요. 표소식. 자, 표소식 하신 다음에 보통 6이래요. 보통 6이면은 자, 중간이란 뜻이고요. 자, 중간이란 뜻이고 자, 중간.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표소식의 중간 6번째 거 확인 하고 딴 데 클릭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거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저장하시면 돼. 저장 요렇게 눌러주시면 요게 80점짜리 요게 80점짜리 네. 80점짜리가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요까지 저장하시고 이제 3작업 4작업만 하면 돼요. 자, 피벗 테이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작업을 클릭하시고요. 피벗 테이블은 유일하게 복사를 안 해. 여기 복사란 말이 없어요. 154페이지 제 3작업 피벗 테이블 80점. 자, 그래서 제 1작업의 원본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이미 드래그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드래그 돼 있죠? 자, 드래그 돼 있으면 피벗 테이블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새롭게 표를 만드는 거니까 삽입의 첫 번째 칸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 새로운 표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자, 피벗 테이블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줬어요. 주면은 다른 거 건들지 말고 이제 피벗 테이블은 3작업에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만 하세요. 기존 워크시트 체크만 하세요. 기존 워크시트 체크만 하시고 자, 그리고 제 1작업 이제 1작업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삽입에 피벗 테이블 눌러야 돼. 눌렀어?
누르면 다른 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기존 워크시트만 체크하세요. 기존 워크시트. 왜냐하면 제 3작업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니까 3작업은 기존에 있던 시트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워크시트라고 하고 제 3작업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찍어야 돼. 어디에 어느 위치에서 만들 건지. B2예요. B2. 자, B2예요, 여러분들. B2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3작업만 클릭하고 확인하면 안 되고 B2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고 이렇게 있고 오른쪽은 피벗 테이블 필드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 필드는요, 요게 이제 눌러져 있으면 요게 보이고 요거 해제돼 있으면 안 보이고 혹시라도 요게 안 보이면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 보여요. 자, 보이고 자, 이제 문제에다가 써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빨리 할 수 있어요. 조건 1을 보시면 근무수당 위에다가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 행이라고 해야 돼. 행 써야지. 근무수당 위에다가 행. 그 옆에 부서별 열이라고 쓰고 위에다가 근무수당 무조건 행열 갑갑이에요. 갑갑. 행열 갑갑. 그래서 행은 근무수당, 부서별은 열, 그리고 사원명의 개수 위에다가 갑 1이라고 써요. 갑 1. 근무시간의 평균 위에다가 갑 2라고 써요. 갑 2. 자,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에다가 근무수당을 드래그 하세요. 근무수당 보이시죠? 근무수당의 글자 체크하지 말고 근무수당의 글자 행에다가 드래그 하면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서를 열에다가 드래그 해요. 부서라는 글자를 열에다가 드래그 하고 그 다음에 사업명을 시그마 값 아래쪽에다가 놓고 근무시간의 평균을 근무시간을 사업명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놔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만약에 잘못하면 이렇게 하세요. 잘못한 거 알려줄게. 자, 만약에 내가 근무수당을 잘못 넣었어.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바깥쪽, 여기가 바깥이거든요. 여기가 바깥이야. 이 바깥쪽으로 드래그하면 삭제돼, 삭제. 아셨죠? 내가 잘못 넣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끌어다 던져버려. 그러면 돼요. 자, 네, 네, 이렇게 던져버리고 새로 갖다 놓으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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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던져버려 그냥.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 이제 문제집 받자마자 피벗 테이블이네. 그럼 이제 할 때 써놔. 행열 갑갑 이렇게. 자, 이렇게 써놓고 드래그만 하면 돼요. 드래그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통은 지금처럼 하면 여기 요거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매번 나와.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합계 근무 시간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합계 근무 시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아래쪽에 가필드 설정이라고 나와요. 가필드 설정을 눌러주세요. 눌러줘갖고 평균을 눌러줘. 평균.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바꿔도 되는데 나중에 바꿀게요. 네. 여기서 바꿔도 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바꿀게요. 자, 평균 눌러주시고 확인하세요. 확인 요렇게. 자, 요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평균 근무 시간이라고. 나와요? 어떻게? 정호 안 돼? 이거 합계 근무 시간이라고 써 있어. 여기 아래쪽에. 여기에 합계 근무 시간이라고. 그거를 누르면 아래쪽에 가필드 설정이 나와. 이렇게. 가필드 설정 나와? 그거를 눌러.
누르고 이거를 평균으로 바꿔. 평균. 요거 평균을 눌러줘 그냥. 네. 그리고 확인하면 돼. 확인. 자. 저는 이 표에서 그거 눌러야 되는 줄 알고 지금. 아 여기서. 그래서 근무 시간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렇지. 예. 이거. 자 만약에 여기서 하려면은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값 요약 기준 평균을 체크하면 돼. 이런까지 하면 또 헷갈리지.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조건 2를 보세요. 근무 수당을 그룹화하고 써 있죠. 그룹화. 근데 이제 근무 수당이 이게 숫자로 돼 있어. 숫자. 자 그러면은 숫자를 하나를 클릭하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왼쪽에서 클릭하지 말고 오른쪽에서 클릭하는 거. 오른쪽에서 요 하나의 셀에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고 그 자리에서 오른쪽 버튼 이 그룹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면 자 이거 누르셔도 돼요. 요거 필드 그룹화라고 요거 누르셔도 돼요. 잘 안 돼. 오른쪽 버튼 잘 안 되시면 필드 그룹화 여기서 오른쪽 버튼 그룹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거기서 보세요. 시작은 뭐로 해야 될까요? 시작은 얼마로 해야 될까? 제일 작은 값. 25,001 25001 이렇게 끝나는 거는요? 10만이네. 10만 끝나는 거는 뒤에 0을 하나 더 0이 5개네. 마지막 거는 0이 5.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내가 틀렸네. 큰일 날 뻔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일단 요렇게 두 개만 바꿔요. 일단 두 개만 바꿔요. 자 일단 요렇게 두 개만 바꿔요. 두 개. 단위는 바꾸지 말고. 그래서 시작은 제일 작은 값, 끝값은 제일 큰 값. 맞아요? 시작은 제일 작은 값, 끝값은 제일 큰 값. 그 문제에서 나온 거에서. 문제에 25,001이 제일 작고 10만이 제일 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5,001하고 그 밑에 있는 51,000하고 얼마 차이 나요? 그렇지. 그거 중에 그게 25,000을 여기다 써야 돼. 25,000 이렇게 써야 돼요. 아셨죠? 요 단위가 헷갈리니까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하고 차이 그게 이제 요거 단위예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 차이가 단위예요. 단위가 25,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 이렇게 한 거 행레이블하고 열레이블하고 한번 바꿔볼게요. 행레이블은 근무수당 똑같이 쓰면 돼요. 여러분들 클릭하고 그냥 쓰면 돼. 근무수당 가로 열고 단위 땡땡원 붙여가지고 해서 엔터 한번 치시고 열 레이블도 클릭 한번 하고 그대로 쓰세요. 부서 엔터. 자 요렇게 일단 요 두 개만 하고 또 밑에 거 볼게요. 평균 근무수당 안 바꿔도 되겠네. 똑같이 나오네. 자 일단 근무수당하고 부서만 쓰세요. 일단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이제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랑 문제랑 여러분이 한 거랑 다른 점이 뭐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지금은 요대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은 부서 밑에 우리는 기획인데 책은 뭐라고 나와요? 홍보라고 나오죠. 홍보. 그러니까 정렬을 하란 거야. 이게 정렬. 자 보세요. 여기 부서 옆에 뾰루지 눌러가지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한 번씩 눌러봐요.
홍보가 먼저 나오는 걸 골라. 오름차순 누르면은 기획이 먼저 나오네. 다시 내림차순 누르면은 홍보가 먼저 오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하시면 돼. 자, 뾰루지 눌러가지고 요거 내림차순으로 해주시면 돼요. 뾰루지 누르셔가지고 내림차순으로. 그리고 아직 3, 4번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렬이 아직 안 돼 있어. 자, 이렇게. 자, 요렇게 내림차순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을 두 개를 묶어가지고 옵션이라고 쓰세요. 옵션. 3번, 4번을 묶어가지고 옵션이라고 쓰세요. 자, 그럼 옵션 들어가 볼게요. 옵션은 여기서 이런 데에서 뭐 이런 데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자, 여기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 항상 나와 옵션은요. 피벗 테이블 옵션. 자, 그러면은 이 3번에 보면 레이블이 있는 값 요거를 체크를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체크하시고 빈 셀은 별별별 별이 3개네. 별별별 별이 3개예요 이번엔. 자, 요거하고 요거 가끔 오류값 표시 잘은 안 나오는데 나오면 요거 해주시면 되고 빈 셀이 많이 나와요. 요거하고 요거 2개. 우리 값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건가요? 기호가 나오나요? 아니야, 안 나와. 하지 마세요. 안 나와. 예. 그 커말에서 나와. 안 나와. 예. 하나를 더 하면 더 어려워져요. 계속 이게 사실 요게 다가 아니고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서울에 제가 근무했을 때 피벗 테이블만 배우러 왔었어요. 단체로 피벗 테이블만 4시간 강의했어. 4시간.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일단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는 거지. 자, 요것만 하시고, 자, 요렇게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요약이에요, 요약. 이거 못 찾는 분도 가끔 있어. 까먹어가지고. 행의 총합계가 어딨지?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요약에 있어, 요약. 자, 요약 들어가가지고, 이제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라고 써있죠. 지우고면은 체크를 해제해야 돼. 지우고라고 하면 체크를 해제해야 돼요. 가끔 2개를 다 표시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 2개를 다 지우라고 할 때도 있어. 그러면 2개 다 체크 해제해야 돼요. 자, 맨날 행의 총합계 뭐 지우고 그랬는데 갑자기 행 총합계, 열 총합계 지우고 그러면 둘 다 지워야지 당연히. 그쵸? 자, 항상 문제를 잘 읽어보고 하셔야 돼요. 맨날 요렇게는 나오는데. 자, 요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 자, 확인.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2가지만 남았는데요. 뭐뭐 남았죠? 정렬하는 거하고 쉼표 스타일. 그 2개 남았어. 2개. 자, 근데 그 2가지 할 때 요걸 확인하셔야 돼. 요거. 우리는 얘가 왼쪽에 붙어 있죠. 얘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책은 어때? 문제는 어때? 붙어 있죠. 그러면 얘를 정렬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지. 그렇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여기서부터 정렬했다고 드래그 해갖고 하면 안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항상 집중해서 그거 보고 얘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얘는 만질 필요가 없고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얘가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얘도 문제도 안 돼 있으니까 돼 있으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가운데 정렬 쉼표 스타일 하면 돼요. 그쵸? 자, 홈에 들어가셔가지고 홈에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 쉼표 스타일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 확인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책이랑 책의 이름이 똑같은지 확인하세요. 요거 있죠? 요게 똑같은지 확인해. 이름이 똑같죠? 지금 똑같은데 만약에 요게 달라.
근무 시간 가로 안에 단위 땡땡 뭐 이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다가 클릭해서 고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80점이야. 80점이 됐습니다. 80점. 자, 한 번 더 하니까 그래도 좀 낫죠? 요거. 집에서, 예. 근무 시간. 시간을 음, 붙여갖고 시간이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어디가 시간? 여기요? 여기? 근무 시간에 네. 시간이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안 나오네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 표시 형식에서 시간을 네네네. 붙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네.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집에 거는. 저는 여기서 오늘 근무수당 네. 그냥 원은 안 붙였는데 자동으로 머리 떴어요. 그럼 왜 그러고 정말? 그래요? 왜 원은 안 네. 했는데 여러분들 무슨 AI가 하나? 왜 다들 아니 근무 시간에 시간이 붙여 있으면 그건 어떻게 지워요? 여기서 일반으로 하면 돼요. 일반. 아니면 숫자. 아. 저도 이거 원 다 지워야 되나요? 아, 예. 여기서는 회계로 저 쉼표를 눌렀으니까 회계로 해야겠네요. 회계. 쉼표. 아니 왜 여기가 들어가 있지? 이 쉼표 스타일을 하는데 쉼표를 하면요. 사용자 지정이 안 돼 있어 갖고 안 나올 텐데. 이제 원래 이 쉼표를 안 눌렀네. 맞네. 쉼표를 안 눌렀네. 자, 보세요. 자, 봐봐. 쉼표를 안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로 돼 있으니까 아까 요걸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뭐지? 시간인가?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쉼표를 안 눌러서 그래. 쉼표를 누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회계로 바뀌는데 쉼표를 안 눌러서 그래. 쉼표 안 눌러서. 예. 저는 어떻게 또 근무수당 뭐 붙은 거? 근무수당 일작업에 네, 그, 근무수당. 근무수당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붙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네. 회계 눌러 회계. 그 말은 곧 회계하세요. 잘못을 회계하면 돼. 예. 자, 두 분 다 회계 눌러 회계. 요거 쉼표를 누르면 돼. 아셨죠? 두 분 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잘하셨고, 자, 이제 차트 100점짜리만 하면 돼. 100점짜리. 자, 그래서 여기 80, 160점. 얘도 160점. 얼마야, 그러면은? 320점. 일단 B구. 차트만 80점만 하면 돼. 요 차트가 100점인데 80점만 해도 돼.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될 게 차트는 그걸 보세요. 155페이지. 최소준 있죠. 최소준. 그 성명하고 법내 있죠. 근무 시간하고 근무 수당. 그거를 정확하게 드래그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이 먼저 해 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드래그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할게. 저를 안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자, 여러분 먼저 해 보고 30초 후에 제가 할게요. 처음에만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컨트롤 누르지 말고요. 진짜 저번에 이상하게 그 차트가 그려지긴 하더라고요. 네, 드래그를 잘 하셔야 돼. 일단 드래그 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할 테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제가 할게요. 자, 일단 성명이 들어가는데 최서준, 전명희, 문지영, 그리고 권현호까지고, 그리고 장현숙, 이은주. 그럼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드래그하고 사업명부터 권현호까지 드래그하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정현숙, 이은주 드래그. 아이고 제가 보세요. 제가 드래그를 했다고 했는데 밑에가 안 돼 있잖아. 이러면 이제 잘못된 거지. 자, 드래그하고 제가 미리 빨리 띄어서 그래. 이렇게 하고 손을 먼저 이제 딱 띄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 근무수당. 자, 보세요. 붙어 있잖아. 물론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붙어 있는 거는 같이 하면 돼. 같이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잘 보세요. 같이 하는 거 알려드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 이게 편하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하시고 붙어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삽입에 추천 차트 들어가요. 추천 차트. 자,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봐야 돼. 모든 차트에 혼합 눌러. 혼합.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 지금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여도 이게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럼 이렇게 나오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나오면 되고,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155페이지에 7번 보세요. 7번. 조건 7. 155페이지에 조건 7번 보세요. 밑줄 한번 쳐요. 근무수당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 거기 밑줄을 딱 쳐. 그러니까 얘는 7번째에 있지만 이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 이거 먼저.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근무수당. 자, 지금은 다행히 근무수당을 꺾은 선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다행인데 가끔 근무시간을 꺾은 선형으로 하라 그러면 요거를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밑에를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은 다행히 요게 맞아. 그러면 꺾은 선형을 눌러가지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 체크하면 돼요. 보조축 체크. 요렇게.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안 나온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인생을 재밌게 살아야지. 인간적으로 틀릴 수도 있어야지. 이거 컨트롤 눌러서 이거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아까 선생님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똑같이 컨트롤 누르고 있어요. 컨트롤 누르고 있고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천천히 됐고 뛰고, 그 다음에 6시간에서 여기까지 됐어. 뛰고 이제 삽입 추천 차트 들어가. 추천 차트 모든 혼합. 요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적으로 하고 보조축. 이거는 이제 여기 근무수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무수당을 그렇게 하라고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근무수당이 아니라 근무시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드려야 돼. 이렇게 해서 확인하세요. 확인. 자, 확인하시고요. 확인. 자, 요렇게. 나왔네. 근데 여기다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얘를 새 시트로 옮긴 다음에 이름을 제 4작업으로 하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옮기면 돼요. 그럼 이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올라가면 차트 이동이 있어. 차트 이동. 차트 이동 있죠? 네, 차트 이동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새 시트를 클릭하시고 바로 제4작업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제4작업 이렇게 하고 확인. 자, 확인했죠? 자, 이렇게 나오고 얘를 맨 마지막으로 옮기세요. 제4작업을 드래그 해가지고 제3작업 옆으로 옮겨. 제4작업을 드래그해서 제3작업 옆으로 옮기세요. 자, 이렇게 옮기고요. 자, 그게 지금 조건 3까지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까지가 30점이란 얘기예요. 30점 정도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조건 4번 보세요. 조건 4.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 맨날 하는 거잖아. 그쵸? 여기 레이아웃은 요거야. 빠른 레이아웃 3. 빠른 레이아웃 3. 그리고 스타일은 1.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 3, 스타일은 1. 요거. 먹통됐어요. 네? 뭐 눌렀는지 먹통돼갖고 아무것도 안 돼.
또 먹통 됐어요? 왜 또 먹통이 되나? 이게 대충 이런데 불이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돼. 문제됐네. 왜 그래요? 몰라요. 모르겠어. 네. 자, 일단 저장 한번 눌러요. 모를 땐 저장해야지. 자, 일단 저장 좀.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러면 감독관 불러요.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자, 네, 수시로 저장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보세요. 5번. 영역 서식, 차트 영역이 있고 그림 영역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차트 영역이야. 여기가. 여기를 클릭을 해줘. 그러니까 원래 차트 영역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다. 차트 영역이고 여기에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괴. 굴림 11포인트. 홈 들어가서 굴림 11포인트. 자, 굴림 11포인트.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거기 나온 순서대로. 굴림 11포인트. 자, 채우기는 어디서 할까요? 채우기. 그렇지. 아주 좋아요. 네, 훌륭해요. 서식에 도형 채우기. 도형 채우기에 맨 밑에 질감. 도형 채우기에 맨 밑에 질감. 자, 질감인데 파랑 박엽지래요. 이거 파랑 박엽지. 자, 파랑 박엽지. 파랑 박엽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림 영역이 여기에요. 여기 그림 영역이라고 써 있어요. 올려놓으면 클릭하시고. 여기는 맨날 흰색이야.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 많이 하신 분은 알 거야. 패턴이 똑같다는 거. 자, 여기 맨날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 배경 1이에요. 그게 같은 거야. 그냥 흰색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50점. 그 다음에 6번 제목 서식. 제목 서식은 이걸 눌러야 돼. 자, 요거 제목 서식 한번 눌러요. 한번 누르고 굴림 굵게 20 그거 먼저 줄게요. 굴림 굵게 20. 굴림 굵게 20.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 검은색. 자, 요렇게 굴림 굵게 20으로 이렇게 주시고. 굴림 굵게 20. 제목은 굵게가 있어요. 뭐 벌써 글씨 쓰는 거예요? 나만 안 쓴 거야? 자, 요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테두리인데 이제 서식에 들어가면은 도형 채우기 흰색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 검은색 주시고 이렇게 주면은 다음에 할 때 요것만 누르시면 돼요. 흰색, 검은색 요것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마우스 드래그 하고 써주시면 되지 뭐. 홍보 및 마케팅 부서 주말 근무 현황 이렇게 하시고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은색 주세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제목도 끝났고, 그 다음에 7번 근무수당 계열의 차트 종류 했고요. 계열, 세모, 크기 10, 레이블 값 요거 할게요. 요거는 파워포인트도 똑같으니까. 자,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그쵸? 요런 거 마우스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정확히 올려놓고 두 번 따닥, 정확히 두 번 따닥을 해야 이렇게 다 선택이 돼야 돼요. 아니면 하나만 바뀌어. 이렇게 다 선택이 돼 있어야 되고, 페인트 통 들어가면은 표식에 표식 옵션 기본에 어떤 걸로 주라고, 세모 크기 10, 세모 크기 10. 우리 파워포인트는 13 정도로 했죠. 12. 예.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는 크기가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한 거고, 여기는 크기가 나오니까 10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냐. 네, 레이블 값 해야 되네. 레이블 값 주라 그랬네요. 그 책에 보면은 155페이지, 여기 그 권현우 맨 꼭대기에 9시간이라고 써 있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요 권현우 막대, 요 세로 막대를 클릭을 하고, 조금 있다 또 한 번 클릭하면 얘만 돼. 그쵸? 클릭을 하고 1초 있다 또 한 번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 가지고 차트 요소 추가. 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으로 하세요. 자,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자, 바깥쪽 끝 하면은 9시간이라고 나와. 어떤 분은 선생님 저는 9로 나오는데요. 그런 거는 앞에 제 1작업에서 안 줘서 그래, 시간을. 예. 자,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이렇게 나왔어. 이거. 요거 정확하게 요거 누르셔야 돼요. 요거 정확하게 요거 누르셔야 돼요. 정확하게 요렇게 누르시고요. 실선으로 해주시고, 색깔은 검은색. 요거 대시 종류는 파선. 네, 이렇게 항상 실선, 검은색, 대시 종류는 파선 있죠?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긴 파선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3개.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식을 참조하세요라고 나오네. 축은 출력 형식을 참조하세요라고 나와요. 자, 축이라고 하는 거 이거예요. 요 시간 여기 그 책에 문제 여기 검은색으로 쭉 돼 있어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쵸? 검은색으로 쭉 돼 있어요. 그리고 단위가 10시간, 0시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시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서식에서 검은색 주세요. 윤곽선 검은색. 시간 클릭하시고 검은색 주세요. 그리고 최서준 클릭하고 검은색 윤곽선 주시고, 오른쪽에 근무수당 클릭하시고 검은색 윤곽선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바깥쪽 그거 줘야 되네요. 자, 그래서 이거 근무수당 클릭하고 요 윤곽선 검은색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눈금이 이렇게 있어야 돼. 눈금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2만씩 올라가. 2만씩.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 돈 클릭을 하고 여기 첫 번째 축 옵션. 자, 여기 클릭을 하고요. 1번 얘를 클릭을 하고, 2번 축 옵션 클릭을 하고, 3번 0부터 10만까지. 자, 최대가 10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1000만, 10만. 하고, 기본은 2만. 하나, 둘, 셋, 넷. 이거 왜. 기본 2만. 자, 기본은 2만. 자, 이렇게. 자, 최대는 10만. 기본은 2만. 2만씩 늘어나니까. 2만씩 늘어나니까요. 자, 2만씩 늘어나고, 그리고 맨 밑에 눈금, 주눈금을 바깥쪽으로. 주눈금을 바깥쪽으로. 버리고 그래. 어떤 거 하는 거야? 이거 첫 번째 거. 축 옵션. 이거가 10만이야, 10만. 그래, 이거 쭉 하고, 1하고, 이렇게. 요거는 2만.
이제 도용만 하면 되나요? 도용하고 이름 바꾸는 거 해야 되네. 한 줄 바꾸는 거. 자, 일단 요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두 줄이잖아요. 요거 한 줄 바꿀 때 얘를 안 눌러도 돼. 괜찮아요. 안 눌러도 되고 차트 디자인 들어가서 데이터 선택만 하면 돼요. 차트 디자인 들어가서 데이터 선택만 하세요. 자, 데이터 선택 들어가셔가지고 자, 얘를 바꾸는 거야. 얘를 한번 눌러주세요. 요거 자, 근무수당 눌러줘서 편집 들어가셔야 돼. 편집. 여기 있는 편집 아니라 그랬어. 여기 있는 편집이에요. 근무수당 위에 있는 편집 들어가세요. 근무수당을 먼저 누르고 편집을 들어가세요. 편집을 들어가서 똑같이 한 번 더 써. 여기 있는 거를 똑같이 또 한 번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야 한 줄로 나와. 그래서 근무수당 가로 열고 단위 땡땡원 가로 닫고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똑같이 한 번 더 쓰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한 번 쓰면은 되겠습니다. 데이터 선택하시면 돼. 데이터 선택 위에 차트 디자인 들어가서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 하시고 이제 확인 또 한 번 확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한 줄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줄로. 자, 그래서 이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 누르면 되고요. 자, 그리고 도형을 그려야 돼. 도형을. 자,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들어가가지고 자, 말풍선 설명선 바로 밑에 두 번째 거 설명선 바로 밑에 두 번째 거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대충 요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려주시고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이고 일단 흰색을 줘야 돼.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채우기 흰색 주고요. 자, 홈 들어가서 글자 색은 검은색을 줘야 돼요. 그리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글꼴은 뭐로 줬더라? 글꼴은 굴림.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최대 근무 시간이라고 하고요. 요 뾰루지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당겨 주시면 되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고요. 크기를 좀 줄일까? 네, 요렇게. 네, 요렇게. 이렇게 줄여 가지고 네,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만들어 주면 되고 너 빼먹은 거 뭐 있나 보세요. 없는 것 같은데. 빼먹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자, 여기까지. 여기다 클릭하고 한번. 자, 쏘고. 여기다 클릭하고. 아, 그 다음 땡겨. 위에다 더 땡겨. 오, 좀 더 됐어. 오케이. 띄었으니 최대 띄고 근무수당. 사실 이거 공간이 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간이 어디야? 넓어가지고 공간 어떻게 그 밑에. 예. 예. 그래요? 잠깐만. 왜 이렇게 됐지? 좀 작게 해서 그렇잖아. 아니요. 그게 아까 했는데 이거 네. 그래요. 일작업하고 수작업 안 하고요. 2, 3, 4까지 맞추고 난 다음에 다시 일작업 네, 들어가서 네, 그때 하면 한번 돼요. 해도 돼요? 네, 돼요. 돼요. 함수 마지막에 해도 되는데 조건부 서식은 먼저 해야 돼. 색깔 들어가야 되니까. 조건부 서식은 먼저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몇 가지 이제 저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 서식은 먼저 하시고 여기 함수를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제 4작업까지 하고 다시 와서 함수 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은 먼저 하고 해도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조건부 서식은 먼저 해야 돼요. 색깔 들어가야 돼. 복사하고 막 그럴 때 색깔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 함수는 이제 브이룩업하고 맥스, 민, 라지, 스몰 그거 나오면 그거는 이제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장 한번 하시고. 함수하고 네, 네. 팀자리도 그거를 해줘야 돼요? 어떤 거요? 저기 공모수당이 52,000원 나와서는 네, V 뭐 누가 해가지고 네. 쉼표를 안 해도 상관. 안 해도 돼요. 그냥 놔두면 돼. 표시 형식이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똑같이. 네. 그리고 함수로만 채점하니까. 근데 아직 안 됐어요. 너무
자연스. 아 좀 앉아 계세요. 좀 왜 그래? 거의 다 됐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됐다. 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내일 봬요. 네 여기다 이제